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의 홍준입니다. 네, 이거 늘 할 때마다 저는 이게 네,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샤이한 목소리요. 유 대표님이 앉아 있어서 이거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게 말해요. 이거 항상 어려운데요. 네. 오늘 어려운 자리에 귀한 분을 분께서 모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김규철 대표님인데요. 회사 이름은 키즈테크랩.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는 어썸 스토리.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히 먼저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책계 픽사를 꿈꾸면서 열심히 커스텀 동화책을 만들고 있는 어썸 스토리의 김규철입니다. 저희 책은 아이들의 정보를 통해서 스토리가 다시 재조합되는 커스텀 동화책이고요. 최근에 이제 열흘 전에 론칭을 해서 약 200권 정도의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품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말씀 잘하신데 한 번만 더 이 제품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지금 어떨까요? 거의 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두 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이게 약간 재조합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 콘텐츠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출시하게 된 첫 번째 제품은 내 이름이 도망갔어라는 동화책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이 연우이면은 이응을 여우를 찾아가서 얻게 되고, 또 여로 시작하는 염소를 찾아가서 얻고, 또 니은은 늑대를 찾아가서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에 어떤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재조합되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각기 다른 스토리의 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아이의 이름이 은강이다 그러면 이응 아까 기억 이런 걸 하는 저는 거고요. 요즘 사람 이름을 들으면 그 조합부터 떠오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외자. 저희가 지금 제 이름이 준이거든요. 준이시면 외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인 홍준이라는 이름으로 햄스터, 오리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은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늑대가 있군요. 네, 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동물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자음과 모음을 맞는 동물들 중에 어떤 게 어울릴까 고민하는. 예를 들면 뭐 조합이 뭐 수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100가지 정도 내외에서 된다거나 어떻게? 일단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동물 수가 20마리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마다 많게는 7개, 적게는 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는 수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같은 동화책은 없고 수천 가지의 동화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표지가 다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의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다른 표지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잠깐 두시고 여기까지 하고 자, 대표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지금 따끈따끈한 동화책을 만들어서 나오신. 아무래도 저희가 출시 초기에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브랜딩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어썸 스토리라는 브랜드 하에서 내 이름이 도망갔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인지하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시리즈의 책들을 내게 될 텐데 그런 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썸 스토리라는 엄브렐러 브랜드를 먼저 내세우면서 가야 할지, 아니면 일단은 제품이 하나니까 내 이름이 도망갔어를 먼저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홍 대표님. 자, 브랜딩에 관한 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애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을 일단 그냥 드리자면, 어린이 애기 입장에서 드리자면 브랜드 기억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지금은 히트가 될 만한 책을 만드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마 웬만한 2, 3세 어린이 집에는 다 있을 사과가 쿵 뭐 이런 거고요. 그거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 그 책 자체의 브랜드의 힘이 결국 출판사에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책이 저 몇 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달리만녕, 달리만녕, 달딱에 달리만녕, 강아지 뭐 똥 해서 연령대에 맞는 국민 뭐 동화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시장에는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마케팅적인 걸 좀 추가해서 한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 지금 이제 새로 책이 나왔고 반응을 먼저 보셔야겠지만, 매우 지금 유니크한 컨셉을 이미 잡고 계시고 수천 권의 다른 동화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만든 저 동화를 일단 알리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런 동화가 어썸 스토리에 가면 되게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된 동화로 많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좀 바이럴이 될 만한 아이를 둔 뭐 어머니 이런 분에게 한 100권 정도 뿌리는 거죠. 근데 100권이 다 다른 책이 갈 거잖아요. 뭐 파워블로거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한테 보면 어머 우리 애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브랜드보다는 일단 이번 나온 도서, 이번 나온 동화에 대한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선 저는 이제 그 사실 애가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 뭐 이거를 보는 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동화를 좀 보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보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좀 판단을 해보건데 첫 번째는 그 고민이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출시를 해야 되는 이미 했는데 이 고민은 좀 늦었다는 생각이 제 생각엔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이미 고민과 답은 끝났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신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계획서에서 그 이 층에 대해서 이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그거 없는 걸로 봐서는 이 고민에 우선해서 고객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그러니까 부모님인지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보고 반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마케팅하고 이런 걸로 보는데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반응하는 게 우선한 건지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저는 이거 그 답에 대해서 뭐 저희한테 여쭤보셔서 혹시 뭐 이미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거 롱텀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어느 거에 더 빠른 반응이 오지? 어썸 스토리인가요? 아니면 우리 내 이름이 도망갔은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반응을 ABB로 해보시고 AB냐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골라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저 하나 더 첨언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동화책을 지금 완전 타겟을 하고 있다고 하면 브랜드명, 그러니까 뭐 출판사명이라고 해야 될지 브랜드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뽑는 것보다는 좀 더 순우리말에 가까운 아이들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말도 한번 어썸 스토리보다는 그러니까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저희의 이 궁색한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주셔도 좋고요. 다음 질문을 주셔도 좋고 또 편하게.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궁색한 답변. 여기 매우 자제분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좀 매우 궁색했다라고.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항상 고민하던 바를 다시 한번 곱씹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두 번째 질문도 사실은 이 이제 답변을 주신 거일 수도 있고 조금 연계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회사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알고리즘에 기반한 동화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아주 기술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했다 보니까 저희가 뽑고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메시지나 고객에게 나가는 메시지들이 조금 기술스럽지 않나라는 저희의 우려도 있었고 또 이걸 책을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의 피드백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건 고객들에게도 이런 우리의 기술적인 우월성, 기술적인 걸 활용한 동화책의 제조 방법, 제작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어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미련 같은 걸 조금 잡고 있기도 한데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동화책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말랑말랑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아예 제거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우선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홍준 대표님께서 보완을 하시는 걸로 하는데요. 일단 그 미련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 이런 하는 게 이거 한 권으로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름이 조합이 돼서 결국 이름이 나오는 이런 것이 뭐 계속적으로 이거
이거 팔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마음을 접으시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남다른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남의 힘을 좀 빌려서 같이 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뭐 짤막하게 말씀드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홍 대표님. 네, 동화를 읽어주신 지가 되게 오래되셔서 역시 두 번째 답변 그냥 궁색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아이한테 이제는 이제 커서 본인이 스스로 읽기 시작했지만 동화를 읽어주면서 진짜 그냥 그 어른으로서 혹은 아빠로서의 느낌은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동화는 뭔가 애한테 읽어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가 한 10권 읽어주면 한두 권이고요. 4-5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4-5권은 동화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화의 스토리 라인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 혹은 어른으로서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다는 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접근하면 이게 굉장히 감성적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동화의 제 느낌에는 기본적인 시장은 심리학 교수 이런 분들이 인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라고 스토리 라인이 돼 있는 게 그냥 가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우린 그거에 약간 반기를 들었거나 그런 거 이외에 굉장히 좋은 그 복합적인 조합들이 발생한다 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어필하는 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아이가 보기에 적절한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심리학 교수나 국내외 유수 박사들과 잘 연구를 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름이 들어간다거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뭐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전체 스토리 라인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재미와 요소를 주기 때문에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아이의 책을 읽는 데에서 어떤 뭐랄까 흥미를 유발하는 데서도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얘기를 어린이를 둔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입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포장 혹은 어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홍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애한테 동화책 읽어준 기억이 거의 없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너무 이제 오래되셨고 아니요 옛날 읽어주셨을 궁색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전에 신문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서점에서 동화책을 뽑았을 때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님 메시지가 통할까라는 게 도리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을 그 말씀 맞고요. 사실 그것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책 되게 뭐 아이들한테 좋은 걸로 인정받은 책이래 해서 고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면 또 하나는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책이 있어요. 색감이나 예를 들면 저희 애는 곤충을 되게 좋아해서 일단 장수풍뎅이가 나오면 살 확률이 90% 그리고 이제 곤충이 안 나오면 살 확률이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어린이 책 시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는 사항은 아실 거라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가진 이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내세울 거냐 해서 조합이 많이 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스토리 라인이 아이에게 매우 잘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이의 흥미를 더 유발합니다. 요런 메시지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책과 다르다. 요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고객들을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선물 수요로 조금 지금은까지는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옷 선물을 하기에는 뭐 아니면 그냥 자질구레한 뭔가를 선물하기에는 너무 이제 보편적인 선물이라서 기억되지 못하고 저희 책을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되게 특별한 선물이었어요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투자한 회사 중에 원모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모먼트에 한번 올려서 같이 팔아주신 것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크게 하면 크라우드 펀딩에도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송 대표님 말씀하셨던 남의 힘을 빌려서 간다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제휴나 협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같은 다른 채널에도 여러 채널에다가 해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말씀 예를 들면 서점에서도 주문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거를 샘플을 보여주고 이런 방법을 쓴다든가
방판에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같이 이거를 하나 더 끼워서 네.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하는 거 있던가요? 네. 혹시 그다음에 어린이 케어하는 그 선생님들 파견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도 해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보실 게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말씀 주셨으니 저희가 뭐 이 쫄투와 또 자매 방송이니까 쫄투에 또 출연했던 팀 중에 베이비 프렌즈 네, 있습니다. 루미네이트는 지금 되게 잘 돼서 하고 계신데 거기는 뭐 아시겠지만 보통 한 평균적으로 12개월, 24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태아 낳기 전부터 말로는 한 그때 한 60개월 사이에 있는 아이 엄마들만 모여 있거든요. 네. 그런 커뮤니티하고 콜라보를 하는 거야말로 네. 훨씬 시너지를 내실 수 있을 테니까 뭐 그 베이비 프렌즈 같은 곳에 뭐 컨택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컨택을 해주실 겁니다. 네, 유미 대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데 빨리 밤 약속을 잡고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주 폭발적인 의외로 그런 채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또. 간단하게만 이제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희 답변이 너무 길었나 보네요. 아니요. 네네, 간단하게. 앞에 질문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다들 약간은 범주가 조금 좁은 형태라서 이미 답변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이름이 도망갔어라는 첫 제품을 냈고 이 제품을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는 속도를 더 높이는데 저희의 리소스를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일단 이 제품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고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의 소싱이냐 아니면 킬러 컨텐츠냐라는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아까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컨설팅 회사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늘 A, B로 문제를 산정하고 어느 것이 맞는 길이냐에 대한 그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부터 답변 드리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책 하나가 입소문이 많이 나고 이런 좋은 책이 있고 우리 아이가 보는 책이야 라고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웰메이드된 동화책으로 브랜딩을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짧게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떠실까요? 저는 뭐 일단 가진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묻고 싶네요. 그래서 특히 자본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본력이 충분하다면 저는 여러 시도를 해보는 거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브랜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나? 여러 걸 가져가면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느냐? 뭐 수익 이전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 어떤 동화책, 어떤 동화책에 뭐 어떤 최소한 1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 서브 캐티고리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그게 그런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색깔이 다 통일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는다는 가정이면 저는 여러 실험을 같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거 한번 해봤더니 괜찮으니까 이것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해놓고 더 이상 우리 걸 할 수 없으니까 고객이 더 보통의 경우에는 관심 있으면 막 주변 거를 계속 왜냐하면 많이 찾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필요로 하는 컨텐츠의 양은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너무 짧은 시간 한번 하고 나면 거의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서브 카테고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카테고리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이미 했었고 그리고 출시를 했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출시하면 또 바뀌고 틀렸고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고객에게 이 카테고리라는 거 어떻게 밸류 프로포지션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언어 고민도 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동화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동화책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한 사례가 있을까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뭐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뭔가 대단한 서비스도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뭔가 AI와 관련된 이런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핫한 산업군에 있지 못한다라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투자 혹은 마켓에 대한 확장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나 자본들이 분명히 수반이 돼야 할 텐데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핫하지 않은 산업군에 있는 플레이어가 어떤 것들을 검증하면 좋을지
어떤 지표 혹은 어떤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의견을 듣고 전문가 아니요. 제가 뭐 대답할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VC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홍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이 답변은 뭐 제가 궁색할 수밖에 없으니 궁색한 답변을 그럼 먼저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이 뭐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핫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요. 어떤 분야든 잘하는 회사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핫하다는 것과 핫하지 않다는 게 물론 그 타이밍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실제 VC 입장에서 보는 거는 시장이 충분히 크냐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이 회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밸류를 가졌느냐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 시장, 동화책 시장은 이미 검증된 매우 큰 시장이고 다만 그 시장에서는 브랜드 있는 출판사들이 시장을 가져가더라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걸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깰 수 있음을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혹은 이런 아이디어로 증명해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우리 팀은 이렇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영역이 되든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핫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어필하기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어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기민하게 테스트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왔어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근거가 돼 있는 정보나 자료나 매출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필하시면 좀 더 있어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거나 2018년이 VC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투자할 여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창업을 하신 시점은 아까 카테고리 영역에 상관없이 좋은 시점에 하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가설 세운 것들에 대한 증명이 어느 정도 일어나시면 그걸 잘 어필하시면 충분히 투자 받는 부분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 대표님이 더 전문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죠. 무슨 말씀이요? 땡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화책이라고 해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동화책을 만들게 한다는 컨텐츠죠, 정확하게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거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프린트로 주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일단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우선 접근하신 방법이 그래서 이거 획기적이야?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진 않네요. 일단 저는 뭔가 남다르고 그 다음에 그 남다른 방법이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요. 남다른 방법이 일단 컨텐츠가 남다르면 저희가 선호하고 이거를 뭔가 접근하는 방법,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고객하는 방법이 기존의 동화책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다르고 정말 창조력이 돋보인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저희가 임프레션을 받게 되면 굉장히 플러스로 생각하고 투자를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만 약간 다르다라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냥 제가 많이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컨텐츠만 약간 다르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제가 사업기획서나 이걸 통해서 뭐가 이 회사가 하려는 거가 뭐가 남다른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쉬움으로 특히 이력은 굉장히 좋으셨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 나가시고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사업계획서나 이 발표에 담으셔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굴러본 경험을 가지고 더 인사이트를 더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해보라는 말씀으로. 승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는 VC들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기 투자자들 최근에 국내에서 초기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사실 그 사업이 성공할 거다 말 거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그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런 것들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리즈 A나 B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비로소 이제 재무적이고 이게 뭐 성장률이 어때 이런 거를 보게 되지만 그 전에는 그 훨씬 더 사람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실행 능력에 더 많은 거를 제가 본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아무튼 여기까지 뭐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뭐 궁색한 답변들을 드렸는데요. 선생님께서 끝으로 한마디.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그 살려고 하는 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있는 혹시 후배들에게 하신다면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후배들에게까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동화책 시장 하면은 70% 정도가 전집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모들이 해소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나는 이만큼의 전집을 사서 내 책상에 넣어놨으니까 난 부모로서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욕구의 해소가 큰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도는 동화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펑펑 울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판매를 했을 때 그런 피드백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책을 보고 울었어요. 아빠가 너무 좋다고 아빠한테 안겨서 안 떨어져요. 그런 약간의 피드백들을 보면서 이제 이 제품의 가능성을 점점 발견해가고 있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신 피드백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전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전하지 저희가 아닙니다. 이제 동화책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변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제가 간단히 리서치를 해보면 교보문고에서 팔리는 동화책을 1위부터 20위까지 20년간 뽑아봤는데 순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만영, 무지개 물고기 이런 책들은 정말 20년 이상 된 책들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성숙 시장에서도 동화책 시장은 연평균 2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른들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피지컬 책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동화책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혁신의 여지가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도전이 저를 포함하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